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올드보이의 귀환. 민주당 공천 얘기죠? 네, 어제 민주당이 17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 공천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세보니까 254곳 중에 239곳의 공천을 완료를 했거든요. 한 94.1% 수준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번 주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끝나게 되는 건데 지금 뭐 공천 안 한 지역도 있거든요. 대구 같은데요. 예. 이런 데 빼면은 6곳만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제 예.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제 경선 결과 특징 한 3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드보이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정동현 전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둘 다 뭐 올드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두 사람 모두 각 지역구의 현역 의원한테 승리해가지고 본선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 이제 80 넘은 연세잖아요. 네. 정말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도 굉장히 상징적이었는데 어제 경선 결선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의 뭐 관계자 표현으로는 이제 올드보이이기도 하지만 이제 사실상은 또 친명계 아니냐, 그러니까 올드보이 중에서도 친명계 아니냐 이런 평가도 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친문계인 전해철 의원은 이제 결국 또 패배했습니다. 경기 안산갑 지역 현역 의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한테 패했고요. 이 양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명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 6월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 썼었어요.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런 발언들로 해서 징계도 받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후보자 검증 과정도 통과를 했고 네. 경선에서도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외 친명계의 이 강세 현상도 뭐 쭉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지역구 중에 이제 민주당에서 와 이렇게 좀 놀라는 반응들이 이제 발표 나고 나서 이제 얘기하면서 나왔던 지역구가 어딘가요? 인천 서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외 친명 진짜 세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 지역이 3자 경선이었거든요. 현역이 신동근 의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 허숙정 의원도 여기 도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모경종 전 이재명 대표실 차장 이렇게 3명이 대결을 펼쳤는데 네. 그러니까 모경전 전 차장이 이제 그 친명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모 전 차장이 2명의 현역 의원을 모두 한 번에 꺾고 그러니까 결선도 가지 않고 바로 한 번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역 의원 2명과 붙었는데 1차에 승리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위성정당 문제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양당 모두 거대 여야 그 정당 모두 이 위성정당이 조금씩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연합인데 지금 민주연합이 시민사회에다가 4명을 배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4명을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민주당이 좀 일종의 비토 의견을 낸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2명은 이미 자진사퇴 형태로 그만뒀고요. 네. 전지의 정영희 후보였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어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내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몫으로 지금 확정이 된 사람이 4명이었는데 그중에 4명 다 재검토해라, 민주당의 요청은 그거였고, 네. 그중에 여성 2 후보는 자진사퇴, 남성 2 후보 김윤, 김태훈이 남은 상태에서 임태훈이죠. 예. 임태훈 소장은 민주당으로부터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공개를 그러면은 한 거예요. 김윤 후보만 지금 남은 상태예요? 맞습니다. 지금 4명 중에 3명이니까 사실상은 뭐 컷오프 내지는 자진 사퇴하는 이런 형태로 안 된다라는 통보를 받게 된 거고요. 어허. 지금 임 전 소장이 밝힌 이유는 병역 기피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를 했는데 이걸 병역 기피라고 그냥 단순하게 규정을 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의 신청을 제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근데 어제 민주당의 모 관계자 점심 때 만났는데 사실 이제 임 전 소장이 이렇게 컷오프 됐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임 소장이 후보로 지목됐다는 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 민주당의 압박이 좀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그 조국혁신당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였는데 네. 그 용해인 후보 뭐 포함해가지고 2번 받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임태훈 전 소장 이런 얘기도 쭉 하면서 좀 조국혁신당이 잘 되는 게 지금 더불어 그 민주연합의 후보 추천 과정들이 쏙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더라고요. 지지율이 뭐 어떤 여론조사에선 크로스도, 그러니까 교차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쭉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어떤 그 시민사회 추천 몫이라던가 네. 아니면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14일이면 내일인가요? 오늘인가요? 14일 오늘입니다. 오늘이군요. 예. 오늘까지 시민사회 몫의 후보자들을 다시 추천해달라고 민주당이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잖아요. 맞아요. 오늘 원래
기존에 그 앞서 그 자진 사퇴한 2명에 대해서는 발표를 할 거였는데 지금 임태훈 전 소장 문제에 대해서는 또 반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지금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김윤 교수도 역시 민주당에서 그리 탐탁지 않아 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들려서 오늘이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 이게 연대 파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선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 이런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다만 이 힘싸움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게 이게 좀 예견이 돼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예, 예. 저희도 이 시간에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에 준연동형을 유지하기로 발표를 했을 때 네.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맏형이기 때문에 책임도 크고 음. 그에 따른 권한도 가져야 된다 이 얘기했었어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던 배경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이제 시민사회에서 추천을 받게 되면 민주당의 검증 시스템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주당이 받는다. 이게 민주당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거고 시민사회는 또 반대 입장이죠. 우리한테 4명 추천하라고 해놓고 했는데 왜 이제 간섭하느냐. 왜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아.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 힘싸움은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혹시? 네, 국민의힘은 이제 의원 꺼주기를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비례대표 8명을 윤리위원회 열어가지고 제명하기로 의결했는데 음흠. 명단 공개 안 했고 또 당연히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공개를 하진 않았습니다. 음. 그 의총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지 최종 처리가 되거든요. 네. 내일 의총을 할 건데 그때 명단이 공개가 될 거고요. 요건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의 미래로 보내가지고 거기 이제 순번을 그 투표용지의 앞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꼼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브리핑 해주셨고 김준일 평론가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의원 꺼주기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2020년에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유감인 거는 이런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마련하겠다 여러 가지 법안들을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의원 꺼주기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꺼주기를 하고 그렇게 당선이 되면은 일정 기간 합당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막 검토가 됐는데 하나도 이제 그게 통과가 안 되고 결국 양당이 다 똑같이 지난해처럼 위성정당, 그러니까 4년 전처럼 위성정당 만들고 또 이제 의원 꺼주기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이제 장점이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꼼수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꼼수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당들이 안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순번 가지고 이제 네. 지금 뭐 정의당이 6명인데 네. 그거보다 지금 새로운 미래가 뭐 한두 명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거보다 더 꺼줘야 됩니다. 뭐 이건 추가로 더 꺼주고 막 이런 구태들이 지금 계속 나올 것 같다. 네. 좀 굉장히 유감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완을 할지를 조금 정치권이 좀 답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이거는 후유증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례 비례정당. 예, 왜 그러냐면 어쨌든 4만 명의 투표로 이게 결정된 거거든요. 시민사회 예. 목 4명은 국민 오디션 본 거죠. 국민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쨌든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 일종의 이제 이것도 경선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애시당초 그러면은 좀 처음부터 좀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을 하든지 이거 사전에 뭔가를 조율도 하지 않고 했다가 결과를 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뒤집는다. 그러면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연합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제 말바꾸기나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죠. 그럼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만 하겠다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뭐 이 특정 여기에다 나왔던 후보를 지지하고 안 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의 문제인 거죠. 그것도 원래 이제 이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는 중앙위원 투표로 결정을 했는데 중앙위원 투표도 이제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과정들이나 이런 게 매끄럽지가 않다. 그래서 이 후보를 교체한다고 예를 들면 뭐 임태원을 교체한다고 더불어민주연합에 더 많이 올 것인가? 그러니까 표가 그것도 좀 의구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노컷뉴스가 보도한 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현역 물갈이가 어제까지 기준으로 37%인데 2020년에는 27.9%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포인트, 한 9%포인트가 더 높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역을 많이 물갈이하면은 너 공천을 잘했다. 이런 평가들을 과거에는 받았는데 좀 이 흐름들이 많이 이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절반 이상이 초선이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국회였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공천 과정에서 역시 그러니까 비명 행사 이런 것들 나오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당에서는 당원들이야 뭐 이제 수박들을 척결해야 된다 이게 너무 당연한 논리처럼 이제 받아들여졌지만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좀 이상하다, 기괴하다 이런 평가들을 좀 넘는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박 기자. 막말 리스크. 어제 하루 종일 뭐 여야 막론하고 입조심.
지도부가 입조심을 당부했어요. 네, 지금 총선 공천이 끝나고 나서 네. 그 후보들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후보들의 과거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발언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여야 모두 막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사과도 하고 입단속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예. 자, 국민의힘부터 보면은 3명의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장해찬 후보는 그 난교 발언 논란이 일어서 사과를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도태우 후보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가지고 음. 이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게 상식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고 예. 한동훈 위원장이 공강위에다가 공천 재검토 요구를 했지만 뭐 진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은 유지된 상태입니다. 자, 요 두 개는 저희가 이제 이미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어제 또 새롭게 뭐 문제가 된 게 있더라고요. 네, 대전 서갑의 조수연 후보인데 예. 문제되는 게 크게 2가지 발언입니다. 하나는 2017년 8월에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를 좀 옹호하는 그런 발언이죠. 봉건적 조선 시대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네, 그리고 조선 만국의 일책임은 누가 뭐래도 군주인 고종이다. 이완용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군주의 책임을 신하에게 떠넘기는 거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예, 예. 그다음에 2번째 갈래는 제주 4.3 사건 관련된 건데 2021년 4월 7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런 겁니다.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무장폭동이었다. 이 제주 4.3 사건이요. 근데 이제 요 2가지 발언들이 다 알려지니까 네. 일단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는데 일단은 그 친일적 발언 요 표현에 대해서는 반일 감정 자극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너무 과도한 표현이었다.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네. 뭐 김일성 지령을 받아서 시작한 거는 맞는데 이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제주도민이 많이 살상됐다라는 게 저의 인식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2017년과 2021년에 페이스북 글이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정봉주 후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그 박용진 의원 꺾고 후보가 된 상태죠. 예. 일단 2가지가 있는데 발언 자체가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2번째는 사과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사과를 받았어야 되는 그 당사자들이 못 받았다 이렇게 돼서 이제 2가지 논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언은 어떤 건데요? 2017년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당시에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북한 스키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대화를 나눴어요. 예. 그런데 그때 정 후보가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질에.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발언 자체로도 좀 의아한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2015년 8월에 이 DMZ에서 수색 작전을 하던 군장병 2명이 이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질의 이 폭발로 인해 가지고 한 분은 이제 2다리를 잃었고 네. 한 분은 발목까지 잃고 이런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잖아요. 한 병사가 발목을 잃고 그 병사를 부축해서 나오다가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한 다리를 또 다른 병사가 잃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 사건을 언급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다 보니까 어제 정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진심으로 그 사과드린다 이런 표현 쓰면서 당사자들한테도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를 했고 영상도 삭제했다 또 사과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언론사들이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그 2명의 그 장병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본인들은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사과받은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아마 추정컨대 정 후보가 사과를 했다라고 한 사람은 이종명 전 한국당 의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당시 이 발언이 나오니까 기자회견 해가지고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걸로 보이고 그럼 이 부분 그 두 장병이 나는 사과받은 적 없다 한 다음에 정봉주 후보 측 입장은 안 나오고요. 네, 아직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민주당의 지금 당대표 직속으로 윤리감찰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이 감찰에 착수한 걸로 저는 취재를 했습니다. 뭐 좀 책임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들을 뭐 교차로 확인을 했고요. 다만 당에서는 요 종합 상황실에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짧게 논평을 좀 해보죠.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 옛날하고 다르게 뭐 신문만 있던 시절하고는 다르게 특히 네. SNS와 유튜브가 발달을 하면서 이게 이제 곳곳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특정 후보의 상대 후보라면은 이 사람 상대 후보의
일단 SNS하고 유튜브부터 다 뒤질 겁니다. 그러니까 SNS나 유튜브를 많이 했던 후보일수록 예. 지금 상당히 좀 그 뭐 표적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분위기. 특히 이제 뭐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이제 센 발언들을 많이 한 사람이고 특히 워낙 많이 방송을 해가지고 네. 유튜브나 개인 유튜브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다 수습할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조차. 근데 하나하나 이제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2012년에 이제 김용민 후보 이제 발언 파문으로 이제 예. 총선에서 굉장히 어려워졌죠. 민주당 결국은 다수당을 사퇴했죠. 내줬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사퇴했고 근데 콘돌리자 라이스를 뭐 이제 뭐 성폭행해서 죽이자 뭐 이런 발언으로 냈는데 막말에 가장 안 좋은 게 특정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인면수심에 이런 건데 가장 이제 정봉주 후보는 안 좋은 유형에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양당의 고민이 이제 있는 게 뭐냐면은 한 명을 내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굉장히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도태우 후보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보수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태우 자르면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런 식으로 뭐 막 이런저런 유튜브에서 그 구구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검토해봐라 도태우 공천 그랬는데 공관위에서 유지한다로 결론 난 것도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정봉주 후보를 윤리감찰단에서 보는 것으로 착수했다는데 결론이 좀 비슷하게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정봉주 날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이제 이게 굉장히 리스키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나올 경우에 이제 이거를 가만둘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이슈가 있었고 짧게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세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거짓 응답 조사. 거짓 응답 조사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태경 의원하고 이해운 전 의원이 서울 중성동 을 지역에서 결선을 붙어가지고 예. 이전 의원이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하 의원은 이게 좀 수치가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원자료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1차에서는 자신이 크게 이겼는데 2차에서 뒤집어졌다라는 게 좀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서울시 선관위에서 이 여론조사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예.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이해운 전 의원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번호로 오면은 책임 당원이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번호로 전화 오면은 이건 당원 아니라고 답을 해야지 참여할 수가 있다. 즉 이중으로 참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독려한 걸로 보이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건 이제 몇 번 나온 사례이기도 한데 나이를 바꿔서 답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20대가 마감됐다고 하니까 목소리에 자신 있으시면은 뭐 다른 나이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는 뭐 52세로 다운됐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하는 이런 내용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중으로 답을 하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나와서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조사에 선관위 착수했어요? 산하의 정확히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김준일 평론가 이게 좀 그 대답 과정에서 혹시 실수 오류가 있지 않겠는가를 보자는 게 원데이터를 보자는 거였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그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태가 심각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이때면은 지금 지난번에 80대 20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 여론조사는 당원들은 국민의힘 당원은 원래 응답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당원입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나 당원 아니에요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번이 선거가 초박빙이었어요. 그러니까 0.7% 포인트 차로 이제 졌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7몇 명 하태경 지지였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했으면은 단 7명으로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표로 환산해 보자면 표로 환산해 보면 근데 이제 이게 80대 20이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태경 의원실에서는 이거 3명만 이렇게 응답했어도 뒤집힌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태경 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당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거 부정경선 논란이라서 이게.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